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주력 전차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전차가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딤 오멜첸코 주프랑스 우크라이나 대사는 현지 시간 27일 다수의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총 321대의 중전차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독일과 영국도 레오파르트2와 챌린저2 전차를 각각 14대씩 보내기로 하는 등 서방 국가들의 전차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들이 약속한 전차들이 러시아군의 전열을 뚫고 영토를 수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러시아는 전차 도착 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로 전차를 보내기로 결정한 가운데 각국의 전력 공백을 한국의 K2 전차가 메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가 총 1000여 대의 K2 전차를 구매한다고 계약하면서 유럽 내에서 한국 전차의 입지가 탄탄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 나토 사무총장도 긴급히 방한해 한국에 감사를 표하면서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월 30일 한국을 방문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종 연락서론에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을 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나토 사무총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에 대한 중대한 협의라면서 나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에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현재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인도적 지원은 한 바 있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전 중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군사물자를 지급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군사적 지원을 통해 특별히 한국에 이득이 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다른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이 그 국가들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철저히 국익을 생각해 방산 수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하나씩 그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원하고 있기에 이를 기회로 삼아 방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방산 관련 대박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산 K2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설계된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가 결국 파워팩까지 모두 한국산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K2 전차에는 달지 못했던 S&T 중공업의 1500마력 변속기를 현지 시험 평가를 거쳐 탑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알타이 전차는 튀르키예가 2008년 현대로템으로부터 K2 흑표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전차입니다. 이후 2018년 방위산업청장과 BMC가 체결한 양산 계약으로 착공됐습니다. 당시 전차 대국인 독일을 제치고 튀르키예로부터 K2 전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타이 전차는 1차 양산 계획으로 250대를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 1000대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 모두 한국산 파워팩이 장착되는 것입니다. 이는 올 들어 한국의 첫 방산 수출이자 국산 K2 전차의 완전 국산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로 그동안 이슈가 많았던 파워팩을 모두 국산화해 K2 4차 양산의 완벽한 국산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T 중공업은 30일 튀르키예 BMC사와 알타이 전차에 탑재될 1500마력 자동 변속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2억 유로, 하나로 약 2,7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올해부터 2027년까지 6,893만 유로 규모의 변속기를 BMC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1억 3,090만 유로 규모의 추가 옵션 구매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S&T 중공업의 이번 변속기 수출 계약은 튀르키예 현지에서 알타이 전차에 탑재 8개월 동안 진행된 내구도 주행 시험을 포함한 적용성 시험 평가를 통과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하루 200km씩 야지 주행 등의 시험 평가를 거친 것입니다. 앞서 S&T 중공업은 변속 제어 장치를 비롯해 정유압 조향 장치, 변속 장치, 유체 감속기, 브레이크 등 1500마력급 자동 변속기 핵심 부품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당초 터키 정부는 지난 2008년 현대로템이 개발한 K2 흑표 생산 기술 이전을 통해 3세대 전차인 알타이 자체 생산을 추진해왔습니다. 2011년 시제품을 공개하며 2015년 실전 배치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차 구동의 핵심인 엔진과 변속기, 즉 파워팩 공급 차질로 지금까지도 원활한 대량 생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
냉각장치를 통합한 장치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K2 전차 파워팩의 국산화가 지연되면서 튀르키예 역시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하려 했습니다. 터키 전차 제조사 BMC는 원래 독일산 파워팩을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독일 정부가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거부하며 무산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후 자체 개발이나 제3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방안도 모색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국내 시험 평가가 중단됐던 S&T 중공업의 1500마력 변속기를 직접 들여오기로 한 이유입니다. 터키 정부는 결국 지난 2021년 3월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과 S&T 중공업의 변속기를 조합한 국산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하고 성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 당시 차우쇼올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직접 국내를 찾아 방위사업청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국산 파워팩에 대한 터키 수출 면허장 승인을 확정받았습니다. 국산 파워팩은 정부 예산 지원이 이뤄진 만큼 수출을 위해선 기업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한 소식이 나오지 않았고 또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대량 생산이 초일기에 나섰습니다. 튀르키예 방위산업계는 최초의 차세대 튀르키예 전차의 대량 생산을 곧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의 첫 번째 단계로 튀르키예 장갑 차제 조업체인 BMC가 주문한 100대의 전차가 포함됩니다. 튀르키예 군은 올해 안에 알타이 전차 시제품 2대를 처음으로 받고 테스트를 위해 군대에 제공됩니다. 이후 다음 98대의 전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BMC는 테스트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알타이 전차의 대량 양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BMC는 1차 양산 계획으로 알타이 전차를 250대를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 1000대를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K2 전차 기반의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과 S&T 중공업의 변속기를 조합한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게 됐습니다. S&T 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자동 변속기는 전후진 가속 성능과 최고 속도, 제동거리, 제자리 선회, 종횡 경사지 등판 등 총 18가지 항목의 성능 시험 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면서 알타이 전차 개발 시제품에 탑재됐던 독일산 파워팩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한국은 폴란드로 수출되는 K2 전차의 엔진을 공급하기로 했었는데요. 국내 업체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차 엔진을 수출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달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현대로템과 K2 전차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내년 6월부터 3년간 엔진을 공급하게 됩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1차 물량인 180대를 비롯해 1000대 규모의 엔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K 방산 실적의 국산 전차용 엔진 수출이라는 쾌거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앞서 STX 엔진이 수출용 K9 자주포에 엔진을 공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엔진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공급하는 엔진은 1500마력에 달하는 모델입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독자 기술로 만든 방산용 엔진이 해외 시장에 첫 선을 보이는 만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수주를 위해 기술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변속기 역시 해외의 첫 수출 실적을 올리면서 한국 K2 전차의 완전한 국산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실제로 S&T 중공업이 국산화 진행 중인 EST-15K 변속기가 최근 넘사벽 수준인 9600km 내구성 시험에 통과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검증 및 검토가 끝나면 국내 4차 양산 K2는 물론 K2PL 등 해외 생산 모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S&T 중공업의 변속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국은 이제 군사강국만이 개발할 수 있는 전략 품목인 파워팩까지 모두 국산화를 달성했으며 수출 실적까지 이룬 것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S&T 중공업은 변속기 결함을 해결했으며 이에 따라 K2의 4차 양산 물량부터 독일산 변속기가 아닌 국산 변속기 탑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었습니다. 당초 우리 군은 2차 물량부터 K2의 파워팩을 국산화에 도입하기로 했지만 양산을 앞두고 진행된 내구도 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S&T 중공업은 이번에 우리 군이 제시한 내구도 기준인 9600km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튀르키예로 변속기 수출을 확정하면서 K2의 완벽한 국산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